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비 승무원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네, 오늘 에어프레미아 채용 지원 전 마지막 이제 붉은 불토 이렇게 주말 남았는데 어떻게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지금 여러분들 이 채용 지원 때문에 고군분투하고 힘들고 걱정되고 고민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당부의 말씀 또 격려차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아직까지 고민하다가 아직 뭐 작성도 하지 못한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 채용 지원은 받고 있기 때문에 이미 뭐 에어프레미아 안에 내부에서는 여러분들의 서류 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 수요일 날 당일 돼서 저는 제출하기보다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제출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뭐 자소서에 대한 여러분들 공통적인 질문들 제가 지난번에 Q&A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수기 자기소개서지만 형식은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여러분들 틀 같은 거 넣는 분들 많잖아요. 뭐 도형이나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쁘게 그릴 자신이 없으면 그 정도 틀은 프린팅을 해도 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생각합니다. 뭐 수기 자소서라는 게 모든 걸 뭐 100%, 0.1%도 빠짐없이 수기로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한자 한자 꾹꾹 눌러 담아 쓴 그 진심을 보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소서 최종 버전 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 여러 번 연습을 하는 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성하다 보면 내가 적은 글자 수가 또 얼만큼의 양을 차지할지 또 글자 수가 글자 크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여러 번 연습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종 제출본을 작성하기 전에 최소 2번 정도는 연습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좀 포인트 되는 부분 마킹하거나 좀 뭐 형광펜 이런 거 해서 포인트 잡는 분들 많을 텐데 우선은 제 생각엔 뭐 PDF 파일로 컴퓨터를 통해서 볼 수 있겠지만 우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나중에 최종 면접까지 가려면 결국에는 프린팅을 해서 볼 확률도 굉장히 큽니다.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흑백일지 컬러일지는 모르기 때문에 우선 여러분들 뭐 빨간 색깔로 표현을 하되 여러분들 조금 밑줄을 긋는다든지 그러니까 더블 체킹을 조금 해줘서 2번 정도 강조를 해주시면 뭐 형광펜으로는 보이지 않더라도 이런 밑줄이나 이런 또 다른 표시를 통해서 이런 면접관님들 채점하시는 분들께서 여러분들의 그 포인트를 조금 캐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자유 형식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샘플 사항을 참고하게 되죠. 그런데 참고만 해서 끝나면 되는데 그게 여러분들 참고로만 끝나지 않고 거의 비슷하게 카피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조심하셔야 될 거는 지원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정말 많은 지원자가 똑같은 형식으로 획일화된 부분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저 같으면 좀 면접관이라면 오히려 조금 뭐 단순하던 뭐 특별하던 새로운 그러니까 본인만의 개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소서에 오히려 더 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식을 참조하는 건 너무 좋지만 그걸 절대 똑같이 따라하진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뭐 악필인 분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뭐 글보다는 타자를 더 많이 친 세대이기 때문에 글을 참 잘 쓰는 게 어렵기도 하고 부담되기도 할 텐데 그것도 여러분 연습하면 분명히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번, 3번 정도 연습을 하시고 누군가에게 좀 대피를 하는 거 물론 가능하겠죠. 그거 사실 현장에서 어떻게 또 검증을 하는 게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최대한 여러분들이 좀 정성껏 써서 여러분들의 글로 수기 자소서를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촬영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뭐 솔직히 까놓고 말하겠습니다. 이 생 카메라에 본인의 얼굴을 마주하는 게 상당히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그건 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항상 이 어플이나 이런 거에 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뭔가 벌거벗은 그런 나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냥 영상에 본인도 쳐다보기가 민망한데 면접관님들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뭐 최소한의 보정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뭐 원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카메라마다 그 기능이 다르고 성능도 다릅니다. 그리고 내가 촬영하는 그 공간, 뭐 빛의 조도에 따라서도 보여지는 밝기가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무언가 인위적인 필터나 인위적인 그런 색깔이 아니고서야 면접관들이 이거 보정했네, 캔슬해, 취소해 이렇게 하지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런 여러분들의 색깔이나 톤을 잡을 수 있는 보정은 저는 가능하다 생각하고, 사실 여러 어플을 사용하더라도 그 조절을 할 수 있게끔 강약 조절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한 30% 정도 사용을 하면 괜찮을 것 같고, 다만 좀 조심해야 되는 건 얼굴이 깎이거나 눈동자가 커지거나 막 얼굴이 변형되는 그런 성형 보정 기능은 저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왜냐면 뭐 영상으로서 예쁠 수 있죠. 그런데 일단 화상 면접에서 바로 들통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분은 한 번 더 생각하고 촬영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 촬영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세로 촬영, 가로 촬영. 이렇게 세로 가로를 촬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에 따라서 촬영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한 배경이 필요 없고 나 자체가 컨텐츠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면 저는 세로로 촬영하는 것도 전혀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물론 유튜브를 봤을 때는 양옆에 배경이 검정색으로 이 빈 공간이 생기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그만큼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집중해서 볼 수 있다는 또 다른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일단 여기서 촬영할 때 중요한 건 여러분들 우선 서서 촬영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화면 세로 기준을 전체로 봤을 때 80% 이상 여러분들이 결국 피사체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 중심을 잡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머리 윗부분에 주먹 하나에서 하나 반, 두 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여분의 공간을 꼭 남겨주시고, 또 무엇보다 양 어깨, 양 팔이 어떠한 그 가로 안에서는 잘리는 부분이 없도록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세로 환경 내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부분이 조금 여유를 가지고 다 표현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서 촬영하게 된다면 아마 허벅지 정도까지 나오게 된다면 딱 세로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80% 차지하는 가장 안정된 비율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가로로 촬영하는 경우가 많죠. 가로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꽉 채워서 보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안정감 있는 느낌도 있지만 그만큼 내 얼굴이 정말 부각된다라는 포인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잘 생각하셔서 촬영을 하면 좋을 텐데, 우선 가장 큰 가로 촬영의 강점은 배경을 강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뭐 벽에 뭘 붙인다, 뭘 세워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 중심에 두고 양옆에 공간을 활용해서 그 부분을 컨텐츠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또 큰 장점이죠. 우선 내가 뭐 포인트,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따라서는 뭐 왼쪽, 오른쪽으로 치우쳐져서 촬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가장 이상적인 건 일단 내가 주인공인 만큼 가운데에 두고 양옆의 사이드는 뭔가 옵셔널한 부분으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로 촬영의 경우에도 서서 촬영할 수 있고 앉아서 촬영할 수 있는데, 서서 촬영하게 된다면 배꼽 약간 위쪽 상단부터 여러분들이 그 중심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앉아서 촬영한다면 명치 살짝 아래부터 여러분들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앉아서 촬영한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화면에서 차지하는 공간이 크겠죠.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 화면 세로 끝에 주먹 한 개에서 두 개 사이에 공간이 꼭 남았으면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는 영상 촬영 기본 원리 중에 하나인데, 사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여러분들의 중심을 가장 잘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그 또 하나의 뭐 기술적 기술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또 여러분들이 한번 활용해서 촬영해주면 미세한 차이를 분명히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여러분들 컷 같은 경우에 지금 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 1분 30초 안에 컷이 2번 이상 나오면 굉장히 인위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내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 복장이 2번, 3번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제외하고는 한 번에서 2번 이상의 컷을 넣게 되면 굉장히 조금 준비 안 된 느낌은 둘째 치더라도 인위적인 느낌을 좀 피해갈 수가 없다. 하지만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게 뭐 특별한 포인트가 1, 2, 3가 있다. 그러면 저는 3번 컷은 당연히 명분이 있으니까 가능하고, 영상 봤을 때 자연스럽다면 저는 10번이라도 오케이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아직 제출하기 전에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고 한 번 더 되짚어보고 하면 좋겠고, 무엇보다 영상 제출하는 분들 있죠. 여러분, 영상은 일반 면접보다 더 완벽해야 합니다. 왜냐면 이 면접관들이 반복해서 볼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의 눈이 동시에 집중되고, 여러분들은 그냥 영상 속에서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집중력이 실제 면접장보다 훨씬 높습니다, 보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들 웬만큼 연습하고 촬영을 해서는 어색함과 오글거림을 피해갈 수가 없을 겁니다. 뭔가 오글거림이 조금 그렇지 않을까? 근데 그 오글거림도 연습을 많이 하면 그게 감동의 포인트가 돼요, 여러분들. 뭐 예쁜 말 이런 거 오글거리잖아요, 평소에. 그런데 이게 듣는 사람에게 전해졌을 때 진심으로 전달되면 굉장히 감동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치열하게 연습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영상 촬영을 하길 당부드리고, 뭐 저라면 사실 100번을 정말 세어가면서 연습하고 최상의 컨디션에서 다시 한번 촬영해서 완벽의 완벽을 만든 그 결과물을 저는 제출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여러 뭐 말하기 대회, 이런 뭐 프레젠테이션 대회 참여할 때 1차는 이렇게 영상으로 컨테스트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실제로 저도 항상 100번 이상, 200번, 300번 연습하고 지원했을 때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건 진리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이미 지원한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원한 분들은 와, 나 이제 지원했으니까 오늘 불토 한번 즐겨보자, 불금 즐겨보자 이런 생각하는 분들 솔직히 반성하셔야 됩니다. 물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악보가 만들어지기까지 정말 완성될 수 있는 건 이 쉼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열심히 고생한 만큼 오늘 하루는 쉬는 거 저는 뭐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대한 합당한 보상이라 생각하는데, 우리가 서류 지원이 끝이 아니라 그 시작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이번 에어프레미아는 타 LCC 항공사와는 다르게 서류 합격이 조금은 비율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객관적인 팩트를 먼저 두고 말씀을 드리면 4차 면접까지 있고 3번의 이런 필터링 과정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화상 면접이 접근이 가장 쉬운 만큼 화상 면접에서 걸러지는 수가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하는 만큼 여러분들 생각지도 못한 서류 합격, 기대도 안 한 반신반의했던 서류 합격 맛볼 수 있을 확률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지금부터 준비하는 그 자세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뭐 서류 합격은 서류 제출 바로 다음 주에 발표가 나는 만큼 화상 면접은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도 진행이 될 확률이 크죠. 예를 들어서 일주일 뒤에 시작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부터 2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2주 만에 무언가 바꾸고 역전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 실력을 쌓는 건 더 어려운데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일단 해야죠, 여러분들. 우선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고민도 많이 했고 그만큼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제 영상, 제 컨텐츠를 계속 봐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한항공 실전 기출 문제라고 제가 연습 영상, 실제 면접관이 되어서 하는 연습, 이런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드렸고, 또 에어프레미아도 대한항공 기출 문제를 변형해서 에어프레미아로 영상을 2편에 걸쳐서 파트 1, 2 올렸습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열심히 만드시고 연습을 하는 건 가장 기본이고, 그 이전에 제가 이때까지 올린 그 에어프레미아 관련된 기업 분석 영상을 또 자세히 보는 것도 그 기본의 탄탄한 근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 많이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외에도 롤플레잉, 시사, 그리고 또 무엇보다 여러분들 뭐 직무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중장거리니까 당연히 외국어 부분도 피해갈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 왔을 때 잡으려면 이런 좀 약간 확률이 낮은 그런 부분들까지 치밀하게 준비했을 때 기회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으니까 연습 열심히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한항공 관련 기출 문제도 에어프레미아로 다 바꿔서 연습을 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기출 문제는 인성 부분, 경험 부분으로 나눠서 올라왔기 때문에 뭐 에어프레미아 회사와 관련 없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전처럼 꼭 10번, 20번 연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열변을 토해도 할 사람은 하고 하지 않을 사람은 그냥 보고 넘어갈 거라 생각합니다. 이 영상만 하더라도 중간에 끄는 분들이 있을 거고 끝까지 본 분들이 있을 텐데, 적어도 끝까지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 하나하나 실천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제 학생이던 그냥 유튜브 시청자이던 혹은 제 카톡방의 친구들이던 그냥 이렇게 저와 함께 했던 그 결과물로 좋은 결과를 이런 언젠가 나중에 저에게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됐다라는 그런 뭐 카톡 한 통 답변 하나면 저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썼는 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그런 힘든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으니까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 어찌됐던 저찌됐던 좋은 기회 잡아서 여러분들 꿈을 이룰 수 있는 이 힘든 시기에도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